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강의까지 해서 이제 과수 품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출문제 특강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된다. 출제 유형 익히기에서 과수 품목 저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총 4문제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회차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문제 함께 보시면은 종합위험과수 뭐예요? 자두 품목에서 수학 감소 보장의 자기 부담 비율, 먼저 수학 감소 보장 자기 부담 비율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적용 기준을 각 비율별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서 15점짜리 배점으로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셨던 부분일 텐데요. 자, 아래 정답 해설 같이 바로 보시자면은 우리 자두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그 다음에 20, 30, 40%. 네, 이렇게 지금 있었고요. 적용 기준 보시자면은 10%랑 15%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만 가입할 수 있냐? 그거는 별도로 암기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20이랑 30, 40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확한 정답 같이 보시자면은 먼저 이 10%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 기준이 되냐? 자, 이거 다 써야 돼요.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이에요. 보험 가입 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하나여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10%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형 누가 가입할 수 있냐 보면은 이번에는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아니에요.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하나여 이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20, 30, 40%형은 제한이 없다. 한마디로 그냥 누구나 선택하면은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제가 지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포인트 잡은 부분 있죠? 여기 보험가입 과수원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험가입 농지라고 쓰면 틀리고, 보험 가입한 계약자라고 쓰면은 틀리고, 저희 교재에 나온 그대로 보험 가입한 과수원으로서 자, 요런 거 포인트 잡아가지고 다 쓰면은 15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유형의 기본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래 2번 문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6회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같이 보시자면은 종합위험 무슨 상품이에요? 이번에는 복숭아 상품에 평년 수확량 산출식을 쓰래요. 그리고 산출식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자, 문제 보시면은 단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2회의 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과거 수확량 산출 관련 다른 조건은 배제해라. 이래서 15점짜리로 고득점으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복숭아 평년 수확량 산출식 어떻게 되냐? 자, 한번 같이 써볼게요. 우리 과수 품목의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동일했죠?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그 다음에 곱하기 B분의 C. 이게 바로 평년 수확량 산출식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 각 산출식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자, 뭐냐? 자, A는 뭐냐? B는 뭐냐? Y는 뭐냐? C는 뭐냐? 이거를 설명하라는 거였죠. 자, 아래 정답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같이 살펴볼게요. 자, A는 뭐였어요? A는 과거 평년 수확량을 우리는 A라고 표현할 건데요. 과거 5년간 수확량의 합계를 Y로 나눠주는 값이 우리는 A였다.
자, 그리고 B는 뭐냐? B는 평균 표준 수확량을 B라고 할 건데 이 B 같은 경우는 과거 5년간 표준 수확량의 합계를 Y로 나눠준 게 B였다. 그리고 C는 이제 가입하는 연도, 한마디로 당해 연도의 표준 수확량을 여기 C 자리에 대입을 해주는 거였고, 마지막 Y는 뭐냐? Y는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 한마디로 보험에 가입한 가입 횟수를 우리는 Y라고 할 거야. 이렇게 지금 교재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쓰면은 15점을 받는 그런 서술형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6회 기출문제로 나왔던 그런 문제를 한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번 문제는 과수 품목의 보험 기간에 대한 기준인데 이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면은 5점을 받는 이런 단답형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자면은 먼저 우리 보험의 목적 그리고 해당 보장 및 약관 나와 있는데 먼저 밤 같은 경우에는 보장 개시가 언제 됐고 보장 종료가 언제 됐냐. 제가 이거 우리 이제 설명드릴 때 이 표는 기본적으로 다 달달 암기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표의 내용을 다 암기했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밤은 보장 개시가 언제 됐어요? 조금 특이하다고 했죠. 밤은 발하기부터 보장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장 종료는 언제 됐냐? 수학기 종료 시점에 보장이 끝난다라고 했는데 이 수학기 종료 시점 언제를 초과할 수 없냐? 이것도 외워야 됐죠? 단 언제예요?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쓰려면은 판매 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여기까지 쓰면은 아주 퍼펙트한 완벽한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참다래인데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구멍 뚫려 있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으면은 참다래라고 쓰면 안 되고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을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보장 개시 언제 됐냐? 마찬가지로 특이하니까 암기하셔라 라고 했죠. 자, 이 참다래는 꽃눈 분화기부터 보장이 개시가 됐습니다. 자, 꽃눈 분화기부터 보장이 개시가 돼서 언제 보장 종료가 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언제 보장 종료가 됐냐? 자, 여기 보시면은 해당하는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에 보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만 뭘 초과할 수 없냐? 이듬해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추는 보장 개시가 언제였냐? 얘도 특이하다고 했죠. 대추는 신초 발하기부터 보장이 개시가 된다고 했어요. 대추는 신초 발하기부터 보장이 개시가 돼서 언제 보장이 종료가 되냐? 수확기 종료 시점에 보장이 끝나는 건데요. 단 얼마를 초과할 수 없어요. 단 판매 개시 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얘도 정확히 쓰려면은 판매 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렇게 쓰면은 퍼펙트한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답안지에 어떻게 쓰냐? 자, 아래 정답 해설 보면은 요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1 발하기 2 10월 31일 3 꽃눈 분하기 4 11월 30일 5 신초 발하기 요렇게 쓰면은 정답 인정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보험 기간에 관련된 문제 아주 기본 유형의 문제로 이렇게 5점짜리 문제로 총 5개의 지문을 주어주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렇게 충분히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과수 품목 말고도 과수사종, 밭작물, 논작물 다 배울 건데 해당하는 보장 개시일, 보장 종료일은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암기를 하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죠. 이번에는 5회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라는 계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2차 1과목에서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1과목보다는 2차 2과목에서 더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기본 이론 강의 처음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이 유형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2차 2과목 진도를 나갈 때는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도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평년 수확량 구하는 문제, 그리고 빈칸에서 괄호 찾는 문제, 보험 기간 암기하는 문제 이렇게 기본 유형의 문제만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2차 1과목에서 뭐 보험금 구하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되고 있다. 여기까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문제를 보자면은 자, 종합위험 어디예요? 참달의 상품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 2020년에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 표에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요 조건은 고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5점짜리 기본 유형의 문제로 나온 문제입니다. 자, 같이 표를 보시자면은 일단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되는구나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2020년의 평년 수확량을 알고 싶죠. 그러면은 과거 5개년의 자료를 쓸 거예요.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총 5년치의 자료를 사용할 거구나. 먼저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평년 수확량 줬어요. 표준 수확량 줬고 조사 수확량 줬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가입 여부도 알려줬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2020년 한마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연도죠. 이 2020년의 표준 수확량은 8,200kg임. 이렇게 한 개 또 문제를 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평년 수확량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을 한번 쓰고 가면 편하겠죠. 자, 공식 다 암기하셨죠?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대괄호 괄호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b분의 c 이렇게 해준다. 자, 이제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을 썼으면은 이제 A가 뭐냐, B가 뭐냐, C가 뭐냐, 그리고 Y가 뭐냐 이 각각의 것을 구해가지고 여기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은 우리는 이제 2020년의 평년 수확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A가 뭐였어요? A는 과거 평균 수확량이었다. 한마디로 이제 과거 5년간의 수확량을 다 더해서 Y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Y 먼저 보고 갈게요. 자, Y는 이제 보험에 가입한 횟수라고 보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2015년도 보험에 가입했어요. 16년도 가입, 17년도 가입, 18년, 19년 다 가입했네. 그럼 Y는 5다. 이거 먼저 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바로 A 구해볼게요. A는 이제 과거 평균 수확량이라고 해서 과거에 5년간의 수확량의 합을 이 Y로 나눠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어디서 가져올 거냐? 우리 이거 조금 특이했던 부분이죠. 이 우리 과수 품목의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에 따르면은 이 조사 수확량이랑 그리고 평년 수확량의 50%랑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를 해서 만약에 조사 수확량이 크면은 조사 수확량으로 쓰고 그리고 평년 수확량의 50%가 크거나 같으면은 평년 수확량의 50%로 지금 적용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2017년도, 2018년도는 사고가 없죠. 무사고 시에는 어떻게 하냐? 자, 무사고 시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표준 수확량의 1.1배 그리고 평년 수확량의 1.1배를 비교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값을 적용한다. 표준 수확량의 1.1배랑 평년 수확량의 1.1배 중에서
큰 값을 이제 우리는 과거 수학량으로 적용할 거야. 먼저 이렇게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었죠. 자, 볼게요. 자, 먼저 평년 수학량의 50%, 평년 수학량의 50%를 달아야겠죠. 자, 2015년에는 그러면은 4,0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이 4,050, 그리고 이 2019년도에는 4,200이 되겠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2015년도에는 4,000이랑 7,000을 비교해서 큰 값이니까 뭘 쓸 거야? 7,000을 쓸 거야.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 평년 수학량의 50%, 지금 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얘랑 얘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 자, 둘 중에 큰 값이 뭐예요? 평년 수학량의 50%인 4,050이죠. 자, 그럼 4,050을 쓸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17년도에는 무사고였어요. 무사고일 경우에는 여기죠. 표준 수학량의 1.1배랑 평년 수학량의 1.1배를 비교해서 큰 값을 우리는 이제 과거 수학량으로 쓸 거야 라고 했죠. 자, 무사고 시에는 표준 수학량의 1.1배 하면 얼마예요? 이 8,200의 1.1이니까 9,020이 되겠네. 자, 그리고 평년 수학량의 1.1배 8,100에 1.1 곱해주면은 8,910이 되겠네요. 그럼 둘 중에 큰 값이니까 뭘 적용해요? 9,020을 적용하겠네. 자, 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리고 2018년도 다시 한번 무사고예요. 그러면은 얘랑 얘 둘 다 1.1배를 비교해서 큰 값이에요. 자, 그럼 계산을 하나 마나 분명히 8,300에 1.1배가 더 크겠죠? 그러면은 9,130 얘를 적용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왜 보나마나 얘가 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8,300에 1.1하면은 9,130이고 8,200에 1.1 하면은 9,020입니다. 당연히 더 큰 값에 1.1배가 크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거 계산하지 말고 얘를 그냥 적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19년도는 평년 수학량의 50% 4,200이랑 이 조사 수학량 8,400을 비교할 거예요. 큰 값은 당연히 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8,400 얘를 더해주고 나누기 y가 5라 그랬어요. 5로 나누어 주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과거 평균 수학량 A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은 자, A 값은 7,520kg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자, 이게 지금 제가 뭘 한 거냐? 과거 수학량, 우리 그 교재에서 평년 수학량 구하는 공식 밑에 과거 수학량 산출 방법이라고 있었어요. 과거 수학량 산출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걔를 적용시킨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표 보시면은 평년 수학량, 표준 수학량, 조사 수학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과거 평균 수학량이죠. 그러면은 과거 수학량, 과거 5년간의 수학량의 합을 알아서 나누기 y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과거 수학량을 알 수 없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기본서에 따르면은 조사 수학량이랑 평년 수학량의 50%랑 비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사 수학량이 크면은 조사 수학량 값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했고요. 자, 예를 들면은 2015년도는 평년 수학량의 50%인 4,000이랑 조사 수학량 7,000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럼 7,000이 컸죠? 그럼 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평년 수학량의 50%가 조사 수학량보다 커요. 2016년에 보면은 이 평년 수학량의 50%는 4,050이었고 조사 수학량은 4,000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평년 수학량의 50%인 4,050이 더 컸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4,050을 과거 수학량으로 가지고 온다. 지금 그거를 적용시킨 거였고, 그리고 이 2017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예요. 그래서 조사 수학량이 없어요. 한마디로 조사된 수학량이 없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표준 수학량의 1.1배, 표준 수학량의 1.1배랑 평년 수학량의 1.1배를 각각 구해서 큰 값을 과거 수학량으로 쓴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구한 게 지금 요 값들이에요.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값들인데 이 무사고시에서는 이 평년 수학량 한마디로 8,100에
1.1배 곱해주면은 8,910kg가 돼요. 자, 그게 지금 요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은 뭐냐? 이 9020은 이제 8200에 1.1을 곱해줘요. 1.1배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9020kg이 됩니다. 자, 얘랑 얘 두 개 비교해서 큰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한다고 했어요. 큰 값은 얘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요렇게. 다 이해 가시죠? 자, 요런 식으로 구해서 얘를 이제 나누기 y, 그러니까 나누기 5로 해주시면은 7520 이렇게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B는 뭐였냐? B는 평균 표준 수확량이었어요. 평균 표준 수확량이 B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위에 표 볼게요. 자, 가운데 이 표 가운데에 표준 수확량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과거 5년간의 표준 수확량을 다 더해서 나누기 y를 해줄 거예요. 자, 구해 볼게요. 8200, 8200, 8200, 8200, 8200 다 동일하네요. 자, 그럼 8200 더하기 8200 더하기 8200 더하기 8200 더하기 8200 나누기 5 해주면은 8200kg이 나와요. 되셨죠? 그러니까 B값은 8200이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는 뭐냐? C는 가입하고자 하는 연도의 표준 수확량인데 우리 문제에서는 문제 바로 아래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가입하고자 하는 연도 2020년도에 표준 수확량은 8200kg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C값은 8200kg이다. 자, 다 구했어요. 자, A값은 7520, B값은 8200, C는 8200, Y는 5. 다 구했네. 되셨죠? 다 구했으니까 얘를 이제 여기 공식에 한번 대입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A값 7520 더하기 B값은 8200이었죠? 8200 마이너스 7520 곱하기 1 마이너스 Y는 5였어요. 자, 요 값을 이제 C는 8200, 다음에 B는 8200이에요. 자, 요렇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기 두드리시면은 이제 2020년도에 평년 수확량 나왔어요. 자, 몇 나왔어요? 7520kg 나왔어요. 되셨죠? 이렇게 구하면은 여러분 정답 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A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A값은 과거 수확량,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하는 거였는데 이제 조사 수확량이랑 평균 수확량의 50%랑 비교를 하는 거였죠.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값을 적용하고 만약에 무사고 시에는 표준 수확량의 1.1배랑 평년 수확량의 1.1배를 비교해서 큰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적용을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냐?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보시면 간단하게 정답 해설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과수 품목 우리 그동안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딱 이렇게 간단하게 4문제 살펴봤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평균 수확량 구하는 문제는 딱 한 문제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우리 본 시험에서는 이제 뭐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2차 1과목에서도 계산 문제가 더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기본 이론을 익히는 기본 이론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계산 문제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평년 수확량 구하는 정도까지만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험금 구하는 문제 이런 거는 2차 2과목에서 더 심화적으로 심화 있게 학습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4문제 풀어보는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